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교육문학과장 장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쉬웠던 게 발표 제목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심포지움 제목에 앞에 이제 네 글자만 이제 추가하는 간단한 작업이었고, 영어는 이제 뮤지엄을 이제 MMCA로 바꾸는 이 작업만 했습니다. 아주 쉬웠습니다. 저는 소장품 부서를 맡고 있지 않지만 올해 초까지 장기간 소장품과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 오늘 발표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발표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앞으로는 MMCA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역사와 함께 MMCA가 미래 콜렉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장품 이력조사와 아카이브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다양화, 다원화 시대의 미술관 컬렉션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니만큼 MMCA 수집 정책의 역사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향후 모색도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MMCA 소장품 수집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MCA에는 지금 약 8,200여 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MMCA는 구입과 수증 그리고 관리 전환의 방법 등에 의해서 소장품을 수집하였습니다. 구입이란 글자 그대로 미술관이 비용을 들여 작품을 사서 소장하는 것이고, 수증이란 기증자의 기증사에 따라 소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전환이란 정부의 각 기관이 요구하여 가지고 있는 작품을 미술관이 이관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면 미술관이 비용을 지출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소장가나 기관의 의향이 많이 반영되는 수증이나 관리 전환의 방법에 비해 미술관의 의지를 많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MMCA 수집 활동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콜렉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구입 작품에만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MMCA가 처음으로 미술 작품을 구입하게 된 것은 1971년 11월이었습니다. MMCA가 개관한 때가 1969년 10월이었기 때문에 소장품의 수집은 개관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이는 1969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설립이 소장품과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술관과 컬렉션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처럼 사용되며 양자가 필연적 관계에 있는 일반적인 미술관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미술관은 보편적 의미의 미술관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설립 당시 MMC의 이런 유별난 성격은 당시의 전문가들에게도 인식되었습니다. MMC의 설립과 초창기 소장품 수집에 관여했던 미술평론가 이경성 씨는 소장품이 없이 출발한 MMCA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장품이 없음에도 1969년 8월 23일에 제정된 MMCA의 직제를 보면 미술관의 목적을 현대미술작품의 구입, 보존, 전시, 국제 교류 등으로 정함으로써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미술관의 기능을 소장품의 수집에 두고 있음을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MMCA가 콜렉션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MMCA 콜렉션의 모태가 될 만한 덕수궁 미술관의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황실에서 수집한 수만 점의 컬렉션 가운데는 수백여 점의 아주 수준 높은 근대 미술품이 모아져 있었고 이미 국유재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MMCA 소장품으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컬렉션은 덕수궁 미술관이 1969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에 흡수되면서 국립박물관의 소장품이 되고 MMCA는 이를 승계받지 못한 채 건물만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덕수궁 컬렉션을 MMCA에 가져오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노력한 흔적은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미술관은 소장품 없이 미술관을 개관했을까요?
왜 당시 사람들은 이완과 컬렉션의 MMC의 이관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엔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관념이 작용했습니다. 여기 짧은 동영상을 보시면 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화단의 호화로운 잔치인 제14회 국전이 10월 16일 경복궁 미술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을 비롯한 이효상 국회의장, 권 문교부 장관 그리고 외교사절들이 참석해서 이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이번 국전에는 대통령상을 차지한 역사의 원을 비롯해서 10점의 수상작품과 76점의 특선 그리고 556점의 입선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출품작 수는 적었으나 질에 있어서는 많은 향상을 보였으며 모두 충실한 작품. 영상은 제18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이하 국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개막식 행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건물이었던 경복궁 미술관에서 국전의 개막식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10월 20일이었는데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한 날짜입니다. 개관식이 없고 국전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즉 제18회 국전은 바로 MMCA 개관 기념전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즉 애초에 MMCA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당시 정부가 주최하는 국가적 차원의 공모미술 전람회였던 국전을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MMCA가 개관하기 약 40일 전에 문화공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종전에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정부 기구가 없었을 때에는 문화공부부에서 국전을 주관해 왔으나 이제는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정부 기구가 국립현대미술관 직제 제1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전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즉 당시의 문화공부부 관료들은 문화공부부가 주최하는 국전을 미술관이 시행하는 조직으로 MMCA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개관 기념전으로서 국전 개최뿐 아니라 미술관은 1981년 국전이 폐지될 때까지 국전의 정시 장소를 제공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주요한 기능으로 수행할 정도로 MMCA는 국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운영됩니다. MMCA의 설립 배경에 국가가 주최하는 국전의 진행에 있었다는 점은 MMCA가 기형적으로 출범한 사정, 그러니까 이완과 컬렉션을 승계받지 못하고 소장품이 없는 상태에서 개관한 사정을 이해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국전 운영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은 향후 국가가 주도하는 전시 중심의 미술관 운영으로 정착하게 되었으며 전시 중심의 미술관 운영은 수집 정책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장품이 없는 개관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MMCA 수집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있다 해도 전시 정책의 하위 개념으로서 컬렉션의 고유 가치보다는 전시 등의 활용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인력과 예산 등의 자원 배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MCA 컬렉션 전문 부서가 생긴 것은 개관 후 30여 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동안 MMCA 컬렉션 업무는 전시 담당 부서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아무튼 MMCA는 1971년에 처음 구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해 11월에 이경성을 비롯한 평론가, 원로작가 등으로 구성된 작품구입심의위원회는 수차례 회의를 열어 550만 원, 현재 가격으로는 약 1억 원 정도 이제 가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550만 원어치의 작품을 12점을 구입 결정합니다. 물론 예산은 정부 예산이었습니다. 이때 구입한 주요 작품으로서는 이중섭의 투계, 박수근의 할아버지와 손자, 박래현의 노점, 이종우의 인형 있는 정물, 박상옥의 한일, 장리석의 그늘의 노인 등이 있습니다. 이경성은 당시 구입이 1900년에서 동시대인 1970년대 초까지 제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구입된 작품을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당시로서는 작고한 작가들의 것이었고 국전 등의 전시에 출품된 작품이거나 혹은 수상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작품 수집은 당시로서는 보수적이었으며 국전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후보 작가의 분야를 동양화, 조각, 서양화, 서예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 역시 당시 국전의 공무 분야와 그 틀이 같습니다. 이때의 수집 작품이 지닌 보수성은 1970년대 초 당시의 제도권박 미술계의 상황이 60년대 이후 전통적 분야에 도전하는 행위미술, 설치, 오브제 등의 실험미술 작업이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잘 드러납니다. 최초의 구입이 지녔던 이러한 보수성은 1970년대의 MMCA 작품 수집이 지닌 근본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시작된 작품의 구입이 1970년대에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의 작품 구입에서 중요한 계기는 1972년에 시작된 대한민국 1972년부터 시작된 한국 근대미술 60년 전이었습니다. 전시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미술을 대대적으로 전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근대미술 작품이 발굴되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었으므로 MMCA 수집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전시되고 수집된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시기 MMCA 컬렉션이 지향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대미술 60년 전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근대미술이라는 것은 60년이라는 단지 시기적으로만 한정된 개념이었습니다. 즉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대부터 동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초까지의 한국 미술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명칭상으로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적어도 이 기간 동안의 모든 미술을 포괄한다는 의미가 근대미술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 출품도구 MMCA에 수집된 작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이동의 자화상, 구본행의 친구의 초상, 김한기의 론도, 장욱진의 까치, 약 48점이 이제 수집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작품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작품만 뽑아본 겁니다. 그런데 작품성을 떠나서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작품은 시대적으로는 일제 시대의 작품이거나 70년대 초 그 시점에서는 한 세대 이전의 작고 작가의 작품들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대상으로는 1971년에 최초로 이제 구입이 추진된 컬렉션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시에 인식된 근대미술은 동시대를 포괄하는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미술전에 출품되고 수집된 작품은 동시대적인 작업이 여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미술을 전시대 미술로 한정하고 동시대 미술과 구분지었던 이 같은 생각은 이후에 60년대부터 생겨난 추상과 전위, 실험미술 등을 일컫는 현대미술이라는 용어와 구분되며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MMCA의 작품 수집은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전시대 미술인 근대미술 컬렉션을 지향했으며 내용상 심지어 전통 회화까지도 적지 않게 포함하는 가운데 추상 등의 현대미술이라 하여도 국전 등에 수상하고 이미 제도권에 진입한 작가 등 원로급 작가들이 수집의 대상이었습니다. 1970년대 MMCA 컬렉션에서는 동시대 대표적인 흐름이었던 단색화조차 심지어 단색화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시점부터 기관의 명칭에 현대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동시대성을 지향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같은 전시와 컬렉션의 보수성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민지 시대 이후 국가적인 지원 하에 고착된 화단의 구조 하에 MMCA의 전반적 운영, 나아가 컬렉션이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술의 기득권층은 제도권에서 국전 등을 주도하며 그 진지를 구축했고 신생 MMCA의 전시와 컬렉션을 선점함으로써 성장해오는 제야의 새로운 세대의 미술에 저항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80년대 MMCA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MMCA 컬렉션의 운영과 컬렉션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국제 행사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의 개최가 결정된 것은 1981년 9월이었는데 서울올림픽의 서울 개최가 확정된 후 대한민국 정부는 거국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문화적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은 그 하위 실행 단위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MMCA에서 일어난 일은 국제적 규모의 박물관의 신축 이전, 조직의 확대, 국제적 규모의 과천관의 신축 이전, 조직의 확대, 다다익선의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또 1982년부터 작품 구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미술관은 이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많은 미술 작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컬렉션 가운데 다다익선 설치는 1980년대 MMC 작품 수집에서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술관이 수집한 뉴미디어 작품 가운데 최초의 것이자 최대 규모의 설치 작업이었고 램프코어 공간에 맞춘 장소 특정적 수집으로서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다익선은 그 작품 자체보다는 그 설치의 결정과 진행의 과정에서 미술관 80년대 MMC의 컬렉션이 지니는 독특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MMC의 과천관 신축이 그랬듯이 다다익선도 1988년 개최 예정인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치가 제한되었습니다. 과천관 건축에 상냥식이 있었던 1985년경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비어있는 램프코어가 구겐하임이 그것과 닮았기 때문에 이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디오 설치 작업을 백남준에 의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보시는 다다익선 주위의 나선형 계단이 문제의 그 구겐하임과 닮은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1986년 문화공보부를 통하여 백남준에 의뢰하여 이를 제안합니다. 백남준은 이를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체의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락합니다. 사진은 수락 후 백남준이 램프코어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백남준은 처음에 200여 대의 모니터로 이루어진 소규모 설치물을 생각했지만 차츰 기왕에 만들 바에는 크게 만들자며 대량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다채널 비디오 구조물로 발전합니다. 설치를 위해 삼성전자는 1300여 대의 모니터를 미술관에 기증하였고 백남준은 당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세직 위원장을 직접 만나 거액의 예산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약 40억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공사는 1988년 올림픽이 개막되기 직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었고 올림픽이 개막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로 1988년 9월 10일에 전 세계의 위성으로 생중되게 되는 가운데 다다익선이 완공됩니다. 백남준은 작품의 설치를 조국에 대한 보답으로 표현했으며 이번에 큰 놈을 만들어 조국에 바친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국의 개천절이 10월 3일이었기 때문에 1003대의 TV를 사용한다고 했고 또 조수 폴 게린과 함께 만든 영상물은 1986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경기에서 한국 선수인 임춘애, 유남규 등이 활약하는 모습이라든지 한국의 전통 무용, 동대문, 경복궁, 경유루, 비원, 고래청자, 한복 등 한국의 전통 문화 소재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당시 MMCA가 디자인하여 제작한 포스터에는 존 케이지,
샬롯 우어만, 머스 커닝햄 등 현대 미술계의 명사들이 모습과 서구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된 백남준의 설치 작품들의 이미지가 실려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특히 주위에서 볼 게 있는데 구조물의 밑바닥 부분입니다. 즉 다다익선은 구조물의 기초를 할 수 있는 하단부 주위에는 한국의 석가탑과 함께 타틀린의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 영국의 스톤헨지, 브랑쿠지의 무안주, 16세기 네덜란드 미술가 브레헤리 그린 바벨탑 등이 있어 다다익선이라는 구조물이 한국의 전통, 나아가 서양의 보편적 미술사의 계통에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상의 다다익선 설치 과정을 통해 주목할 점은 우선 작품의 설치가 철저히 국가적인 행사인 1988년의 서울올림픽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이고, 또 국가는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근현대사의 질곡을 딛고 발전한 한국의 국력과 문화가 당대에 이르러 세계적 반열에 오른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자존심의 고취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계, 특히 서양의 미술은 한국의 문화가 도달할 목표였음을 보여줍니다. 다다익선은 그 성취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다익선의 설치에 얽힌 현대화와 국제화라는 국가적 관심과 의지는 MMCA가 80년대에 수집한 여타의 다른 소장품의 내용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선 1980년대에는 이전 시기 주력 소장품인 근대 미술로 분류되는 미술이 축소되고 이른바 현대 미술이라 명명되었던 1970년대와 동시대 추상 미술이 많이 소장되게 됩니다. 작품을 보시면은 1980년대 MMCA에 소장된 국내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김창렬, 김구림, 곽훈, 서세옥, 윤영근, 그리고 최명령, 형진식, 차우희, 정관모, 이승조. 또 해외 작품의 경우에도 구입이 활성화되었는데 아바카노비치, 신디 셔먼, 바젤리츠, 라우젠버그, 리페르츠 등의 작품이 이때 MMCA 컬렉션으로 들어옵니다. 이멤드로프, 비엘라, 탈스리터, 요셉 보이스 등의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때 소장이 됩니다. 이러한 국가 주도로 진행한 1980년대의 미술 문화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좀 있었습니다. 1986년 이후로부터 두 해 가까이 국내 미술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올림픽 미술제 파동은 그 한 징후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올림픽 미술제 조직위원회는 그 참여 작가의 선정에 있어 소유된 작가의 극심한 문제제기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다다익선에 표현된 교류와 화합의 이념과는 달리 1980년대 MMCA 컬렉션은 동시대 한국 미술의 또 다른 한 중요한 축이었던 민중미술과 현장미술 등은 거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국가가 정치적인 이유로 실험미술에 대립적이었던 것처럼 1980년대 국가는 민중미술에 대립하였는데 국립현대미술관의 컬렉션은 국가의 편에 서며 기득권적 입장을 지켰으며 그 나머지를 타자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980년대 MMCA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90년대 이후의 MMCA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의 컬렉션을 말씀드리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국립현대미술관에 1992년부터 97년까지 재직하신 임영관 관장님이십니다. 임영관 관장님은 이전에 MMCA 컬렉션이 한정된 미술을 대상으로 한데 대하여 그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셨던 분입니다. 우선 그동안 배제했던 민중미술에 대한 전시와 구입을 실행하였고, 그동안 제도권 미술에서 소유된 원로작가에 대한 컬렉션을 합니다. 또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설치 등의 실험적 분야에서 공예 등의 상대적으로 소유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임영관 관장 시대의 컬렉션은 해외 작가에 대한 수집이었습니다. 해외 작가에 대한 수집이 1980년대에도 있었지만 이전에 해외 작품 수집이 올림픽 기념 전시와 과천관의 야외 조각장 조성 등의 목적에 따라 계기적으로 이루어졌던 데 반해 임영관 관장 때의 해외 작품 수집은 컬렉션 고유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며 유명 작가의 대표 작품을 다시 다수 수집합니다. 휘트니 비엔날레의 유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임영관 관장은 동시대 국제적인 현대미술의 흐름에 매우 관심이 있었으며 이는 컬렉션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임영관 관장 시기 수집된 해외 미술 작품은 질적으로 수준이 높았으며 지금까지도 MMC의 중요 해외 컬렉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결과물만 봤을 때 성공한 케이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를 두루 망라하고 질적 수준까지 달성한 임영관 관장의 컬렉션 결과물은 1987년 이후 진행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다원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의 MMC의 컬렉션은 그 편중성의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달성한 것이었을까요? MMC의 컬렉션은 비로소 타자를 수용하고 다양한 현대의 미술 흐름을 담아내는데 성공한 케이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개별 작품의 질적 차원을 떠나 이 시기 컬렉션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저는 1977년 7월경 이때는 임영관 관장님의 임기가 끝날 즈음입니다. 미술관 관계자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제 MMC는 비로소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이 되었다고 선언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이 말 가운데서 1990년대 컬렉션이 지닌 한계가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1990년대 사람들에게 미술관은 발달시키는 것이었고 그 목표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 수준의 기준은 휘트니 비엔날레의 MMC의 유치와 수집된 해외 작품이 보여주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주류미술과 한국의 현대미술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구문화와 함께하려는 1980년대 그 지난 시기죠. 80년대적인 열망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그 열망이 국가적 집단적이었던 데 반해 1990년대에 그것은 개인화되었다는 점이 다를 겁니다.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되었지만 여전히 보수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사회적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임영관 관장의 너그럽고 진보적인 미술관 운영의 운영 전략이 통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토양은 아직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1990년대의 한계는 이후 컬렉션에서 이 시기에 강조되던 국제미술의 수집이 현저히 축소되는 점에서도 증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임영관 관장의 퇴임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의 기간 동안 MMCA는 김윤수, 최말린, 오광수, 배순은, 정용민 등의 관장을 겪었습니다. 이분들이 꾸린 컬렉션에서는 더 이상 1970년대나 80년대 같은 국가주의 영향과 강박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중미술의 계열의 관장으로 이야기되는 김윤수 관장 시기조차도 결코 민중미술의 컬렉션이 편향되지 않았으며 지난 10년 동안의 보수 정권 하에서도 MMCA 컬렉션은 민중미술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1988년 올림픽 때처럼 MMCA 컬렉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MMCA 작품 수집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의 컬렉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MMCA가 진행하고 있는 작금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MMCA 컬렉션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와 함께하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뜻 보기에 풍부하고 다채로운 지층을 가진 MMCA 컬렉션의 역사에 국가적 차원의 욕망과 집착, 타자화의 과정이 숨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역으로 MMCA 컬렉션이 타자화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대략 2000년 이후 MMCA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컬렉션을
재조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그동안에 구축된 컬렉션을 재해석하고 컬렉션의 역사에서 도외시되었던 작품과 자료들을 다시 찾고 수집하는 일입니다. 구체적 사업을 소개하면 하나는 기존에 구축된 컬렉션 전반을 재조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미술을 아카이빙하는 일입니다. 전자는 소장작품 이력조사 프로젝트로, 후자는 한국미술 아카이빙 프로젝트로 사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품 이력조사 사업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재해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미술품은 시간의 산물이므로 시간의 맥락에서 그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 재해석 작업의 요체입니다. 소장품 이력조사 사업은 작품에 연관된 과거의 사실들에 대한 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전통적 작품 기록의 체계 하에서 놓쳤던 정보를 발굴하여 기록하는 작업입니다. 작업에서는 일단 기존 소장품을 이루는 개별 작품 하나하나를 기존의 모든 연관 관계로부터 풀어놓고 개별 작품에 관련된 모든 팩트들을 하나하나 검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못했던 새로운 연관관계가 밝혀지고 그동안의 신화화된 작품의 가치가 해체되며 역사 속 삶 속에서 생산되고 향유되었던 개별 작품의 본래의 고유한 가치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다다익선인데요. 이력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앞서 말씀드린 다다익선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1912년에 진행되었습니다. 다다익선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지 미술사적인 의미, 즉 비디오 아트의 대표적 사례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발표에서도 보았듯이 그 다다익선은 그 설치의 과정에서 1980년대의 한국 시대사의 모습과 그 속에서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유상, 그리고 MMCA 컬렉션의 이상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사료적 가치가 크고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MMCA는 이러한 소장품 이력조사의 프로젝트를 2008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800여 점의 작품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미술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품 이력조사 프로젝트가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한국의 현대미술 전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의 MMCA 컬렉션이 배제하였거나 놓친 한국의 근현대 미술의 모습을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수용하려는 전략입니다. 아카이브 작업에서는 한국 근현대 미술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이러한 수집 과정에서는 이미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망실되어 버린 작품이나 실험적 개념적 작업을 복원하여 컬렉션화하고 과거 한국 미술의 시기별 전체상을 조명하여 기존의 소장품을 재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 아카이브의 결과물은 향후 MMCA의 수집 정책을 정립하고 수집의 대상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각각의 시기에는 미술관의 컬렉션에 수용된 부분 이외에도 미술의 흐름이라는 다양한 미술이라는 이름의 다양한 흐름이 공존했습니다. 예컨대 우린 1970년대를 단색화의 시대라고 부르지만 그 시대는 단색화 이외에도 전통 회화로부터 최신의 행위 미술 작업에까지 다양한 작업들이 공존했던 시대였는데 아카이브 작업은 이런 드러나지 않는 작업을 발굴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작업은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의 작업의 한 사례로서 박형기 아카이브를 들 수 있습니다. 박형기는 한국 비디오 아티스트 선구자로서 높이 평가되는 작가입니다. MMCA는 박형기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가 백남준과 다른 한국의 자생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였으며 한국의 전통 정신을 비디오 아트의 매체를 통하여 끊임없이 구현하려 했던 작가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그의 사라진 설치 작업, 퍼포먼스,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었으며 이를 미술관에 컬렉션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박형기 아카이브는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었는데 이를 통하여 우리는
1970년대의 한국 실험미술의 역동적인 전모와 지형도를 매우 자세히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미술관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분명치 않게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박현기 아카이브 사진입니다. MMCA는 박현기 아카이브 2만여 점을 약 3년간에 걸쳐서 정리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시를 통해서 그 결과물을 연구자 및 일반인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박현기 아카이브를 포함한 지금까지 MMCA가 수집한 한국 미술 아카이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가별 아카이브와 미술관의 기관 아카이브를 합해 총 25만여 점의 자료가 한국 근현대미술 자료가 25만여 점의 한국 근현대미술 자료가 아카이브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아카이브는 1980년대 민중미술의 한 분야로서 제작되어 각종 민주화 모임 등에서 전시되고 활용되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2000여 점의 1980년대 민중미술 현장 미술 작업의 슬라이드가 대거 이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서 수집되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최열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아카이브 가운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술관이 진행하고 있는 소장품 이력조사와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나누어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향하는 목적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지나온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해석하고 그 풍부하고 다층적인 내용을 재인식하며 나아가 이를 미래의 미술관 컬렉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장품 이력조사가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한국 현대미술사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했다면 아카이브 작업은 한국 미술 전반에 대한 시기별 조건들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한국 현대미술사에 대한 재해석을 꾀하고자 합니다. MMCA가 그동안 수집한 8천여 점의 콜렉션은 지금 다다익선의 모니터처럼 탑처럼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무의미한 바벨탑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견고한 스톤헨지가 되어 그동안 인류의 보물로 남게 될 것인지는 오랫동안 인류의 보물로 남게 될 것인지는 이 같은 지속적인 기록의 검증과 축적 그리고 재해석을 통해 판가름 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력조사와 아카이브 사업은 미래의 MMC의 수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미술관 차원에서는 수집 활동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미술관의 다른 활동들, 가령 전시와 교육 등의 활동은 그 준비와 기획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미술에 대한 재해석과 자료의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연구조사 활동은 본질상 동시대의 수용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내용은 가장 동시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축적물은 미술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사료적인 가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MMCA 컬렉션은 전시와 교육 등의 기획활동과 긴밀한 연계를 추구합니다. 이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집의 역사를 설명해 드렸고 미래 수집을 위해 MMCA가 추진하고 있는 이력조사와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MMCA는 다양한 과제를 앞두고 모색의 시기에 있습니다. MMCA는 2013년 서울관을 개관하였고 곧 청주관을 개관하는 등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변화무쌍한 현대미술이 미래에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미술관, 박물관과의 관계 설정도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컬렉션 차원에서 헤쳐나가고 과제를 풀어나가는 전략으로서 저는 미래보다는 과거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타자는 우리 뒤에 있었던 과거의 타자를 수용하는 일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발표에서는 이력조사와 아카이브 작업이 그 기초 작업이 된다고 생각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발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